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코로나 확산세와 이동량이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 이동량은 전주에 비해 13%, 비수도권은 20% 이상 늘어났는데 문제는 최근 300~400명대의 확진자는 여전히 많은 수치라는 겁니다. 확진자 4명 중 1명은 어디서 감염됐는지 여전히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월 2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나눠주는 등 지자체의 노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홍대지하 보행로 조성 사업이 홍대역 일대 재개발 사업 지연으로 착공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어진 지 30년을 넘긴 풍남 이동주민센터가 신축 공사에 들어갑니다. 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형태로 내년 가을 공사가 끝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금연 성공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노원구에서 지난해 940명이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346명 늘면서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집단 발병 감염이 높은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그동안 집단 발병을 통해 확진된 사례가 가장 많았던 만큼 방역당국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국내 사례 짚어볼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강남구의 한 사우나에서 지난 11일 첫 확진이 확인된 후 17명이 추가 감염된 것으로 어제 확인됐습니다. 모두 18명의 확진자 가운데 이용자 9명과 종사자 2명이 감염된 것에 이어 가족과 지인으로도 전파됐습니다. 서대문구 의료기관과 교회 관련 확진자도 어제 12명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기관발 확진자는 3명, 교회 관련 확진자는 10명입니다. 이 밖에 구리시 주간보호센터와 광명시 보험회사 등에서 확진이 이어졌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1년 동안 집단 감염이 절반에 가까웠다고요? 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년간의 발생 현황이 발표됐습니다. 1년간 누적 확진자의 주요 감염 경로로는 집단 발생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확진자 접촉을 통한 감염은 27.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집단 발병이 가장 많은 곳은 종교시설이었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 실내외 체육 여가시설과 학원, 음식점 등 사람 간 밀접 접촉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주로 발생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수도권에서 운영을 재개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주와 이용자들에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집계된 코로나19 확진 현황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질병관리청은 22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346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내 발생은 314명, 해외 유입 사례는 32명입니다. 서울에서 113명, 경기에서는 102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윤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성북구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마스크를 나눠줬습니다. 41만 전 구민에게 1인당 5매씩 마스크를 제공했는데요. 작지만 큰 선물이 됐습니다. 이주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북구 안암동 주민센터. 통장과 주민센터 직원들이 보건용 마스크를 정성스레 포장하고 있습니다. 각 통별로 구분된 마스크. 본격적으로 운송이 시작됐습니다. 안암동의 한 아파트에 도착한 마스크는 통장들의 손에 의해 각 세대로 전달됩니다. 사람이 없는 집은 우편함에 마스크를 넣어두고 사람이 있을 경우 통장이 직접 건네줍니다. 마스크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마스크 착용을 잊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그 소소한 일상으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진짜 밥 한 끼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싶다 그런 염원을 사실 마스크에 담았어요.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주민들. 생각지 못했던 마스크 선물에 큰 위안을 받습니다. 마스크가 이제 거의 떨어질 때쯤 되면은 좀 약간 이제 챙겨야 되는 어떤 부담감이 있는데 이거를 구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또 당분간은 또 내 개인적인 돈 들이지 않고
성북구가 오는 25일까지 41만 전 구민에게 무료로 마스크를 제공합니다. 인당 5매씩 마스크 총 208만 장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에 마스크 착용 효과가 입증된 만큼 무료 마스크 배부로 주민 건강을 챙기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마스크를 돌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정부의 백신 접종을 앞두고 성북구는 오는 설날을 또 한 차례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구민에게 세대당 1명씩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 가족 친지를 만나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 서대문구의 역점 정책 중 하나인 홍제지하 보행로 조성 사업이 잠정 보류될 전망입니다. 당초 홍제역 일대 재개발 사업과 궤를 같이 하며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재개발 사업에 진척이 없는 만큼 보행로 착공도 미뤄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홍은 사거리에서 홍제역까지의 지하 공간에 230m 길이의 무빙워크를 설치하는 홍제 지하 보행로 조성 사업. 해당 사업의 총 예산은 495억 원으로 올해 8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 현재 약 30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보행로 설계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실제로 지하철을 타는 곳까지 이동을 편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홍은 사거리가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듯 보행로 조성을 위한 기본 조건이 충족되고 있지만 착공은 잠정 보류될 전망입니다. 구의 구상은 홍제 2, 3구역과 인왕시장 등 세 곳의 재개발을 통해 들어설 주상복합 아파트와 지하 보행로를 연계해 더 큰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홍제역 일대 재개발 선행이 필수. 하지만 현재 사업 진척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홍제 2구역과 3구역의 대규모 토지 소유주가 재개발 조합 측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매각 대금을 책정한 데다 인왕시장 토지 소유주 역시 재개발을 할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 땅 부지를 엄청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400억에 올라갔다가 1,800억까지 올라갔다든가 설계도 이제 거의 끝나고 이제 만약에 이런 세 군데에서 사업만 하겠다 하면은 바로 그런 거 착공해서 이제 거기서 선도적으로 이제 할 거였는데 개발 사업이 안 돼버리니까 진행이 안 되겠다. 서대문구의 역점 정책 중 하나인 홍제 지하 보행로 조성 사업. 당초 2023년이 완공 목표였지만 현재로선 예정할 수 없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중구는 어르신 공유수당과 모든 아이 돌봄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전한 도시, 비대면 시대의 전환을 핵심으로 일상을 되찾기 위한 교육과 복지, 민생에 역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달라지는 중구의 정책, 지혁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구의 행정 분야 화두는 비대면입니다. 지난해 주민생활시설에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활치료센터를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365 무인민원 발급존 같은 비대면 행정 서비스를 마련했는데 올해는 언제 어디서나 참여 가능한 비대면 플랫폼을 확대 추진합니다. 중구형 돌봄과 교육 정책은 확대합니다. 직영 국공립 어린이집과 학교 안팎에 돌봄 교실을 각각 5곳씩 확대하고 보육TV 아이 채널을 운영합니다. 신당 놀이센터에는 실내 놀이터와 공동 육아 나눔터가 문을 엽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제도도 확대됩니다. IoT를 활용한 어르신 돌봄 서비스와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개소, 중구민 누구나 보장받는 생활안전보험이 신설됩니다. 주민 참여와 자치활동 거점을 위한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가 설치됩니다. 또 도보 10분 거리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도 본격 추진됩니다. 청구 공영주차장 부지에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이, 신당 주차장에는 생활문화센터와 실내 체육시설이 마련되는 겁니다. 생활밀착형 청소행정서비스 체계 개편과 함께 방식도 청소 대행업체의 쓰레기 일괄 수거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 밖에 소상공인 지원과 도심산업 육성을 위한 전통시장 온 오프라인 판매 배송 지원,
봉제 스마트 앵커를 본격적으로 조성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송파구 풍납이동 주민센터를 새로 짓기 위한 신축 공사가 진행됩니다. 기존 청사가 건립된 지 30년을 훌쩍 넘긴 만큼 주민 편의를 고려한 커뮤니티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송파구 풍납 이동에 위치한 동주민센터의 신축 공사가 진행됩니다. 현재 송파구 토성로에 위치한 동주민센터의 경우 1987년 완공돼 건축 연한이 30년을 넘긴 데다 좁은 공간으로 인해 증가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태어날 풍납 이동 주민센터는 행정과 복지, 치안이 종합된 복합청사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연면적 3,200제곱미터 크기의 복합청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총 5개 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1층엔 주민 출입이 잦은 민원실이 위치하고 1층과 3층엔 어린이집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설치돼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기존 주민센터와 붙어 있었던 풍납 파출소도 합류하며 치안 기능이 더해질 예정입니다. 한편 기존 복합청사에서 100m가량 떨어진 거리엔 임시청사가 마련돼 신청사 준공까지 발생할 행정 공백에 대응하게 됩니다. 1987년도에 건립된 현 풍납 이동청사는 건물이 노화되고 면적이 협소하여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처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여가,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주민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풍납이동 복합청사는 문화재 출토 가능성을 감안해 별도의 발굴 조사를 거친 뒤 202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이르면 올 상반기 착공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은입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결심이 금연이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원구에서는 금연 성공 지원금을 통해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엔 흡연자가 포함됩니다. 코로나 사망자 대부분이 기저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은데 담배야말로 폐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흡연량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거리두기 혹은 코로나 블루로 인해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용도로 담배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노원구에선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금연 성공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청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 등록해 3년 동안 담배를 끊으면 총 6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하는 겁니다. 구는 이 사업을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940명의 구민들이 금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금연구역 확대와 단속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원금의 재원이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로 마련되기 때문에 단속량을 늘려 지원금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노원구 금연구역은 유치원과 초중고 10m 이내 지역과 중랑천, 당연천 등 하천변 등이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도시 재생을 더한 신규 주택 모델이 전국에서 최초로 중랑구에서 추진됩니다. 노후 주택 정비를 통해 공공주택을 만들고 도시 재생을 통해 마을 주차장까지 더해질 전망입니다. 태윤영 기자입니다. 중랑구 면목동의 주택가입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2개 동을 대상으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60호가 공급될 예정. 최근 이곳이 국토부의 생활 SOC 도시재생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저층 노후 주거지 지역으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이제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돼 있고 30년 이상 노후한 주택이 산재돼 있고 그다음에 그 현재 자율주택 정비 사업 반영된 위험한 시설물인 노후 옹벽이 잔존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도시재생을 더한 주거 모델이 중랑구에서 추진됩니다. 쉽게 말해 노후주택 정비를 통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더해 마을 주차장까지 짓게 된 겁니다. 내년까지 들어서는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7층 형태로 지어집니다. 지상 1층부터 7층은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주택으로 만들어지고
옹벽 부분이었던 지하 1층과 지하 2층은 건물과는 완전히 분리해 48면의 마을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마을 주차장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예산 대부분은 국비와 시비로 충당됩니다. 그 지역 여건을 보니까 주차장 조성이 제일 합당한 것 같아서 저희 구에서는 주차장으로 추진을 해서 총 한 48면을 주민들에게 이제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조성할 예정입니다. 총 59억 중에 국비는 이제 저희들은 14억만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를 투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만큼 예산을 절감하고. 한편 해당 부지는 다음 달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일대의 생활 환경 개선은 물론 고질적이었던 주차 문제도 한 번에 해결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사는 내년 마무리되며 마을 주차장 역시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눈 덮인 도로에 전기장판이 깔려 있다면 어떨까요? 차량 소통은 물론 교통안전에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성북구가 언덕길을 중심으로 도로 열선을 매설했는데 주민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파른 경사길로 이어진 성북구 동서문로 일대. 눈이 오고 결빙이 되면 도로는 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성북구가 도로 열선을 매설하면서 이런 문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성북구 도로 열선은 도로 지표면 7cm 아래에 열선을 매설하는 것입니다. 열선에 불이 들어오면서 도로에 쌓인 눈을 녹입니다. 이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하면 열선이 매설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온도차가 확연합니다. 열선이 매설된 곳은 영상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은 영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깥 기온이 영상 3도, 습도가 4도 밑으로 내려가면 도로에 설치된 센서가 이를 감지해 자동적으로 열선이 작동하게 됩니다. 영상 3도 이하로 온도가 떨어졌을 때는 자동 시스템으로 가동이 돼서 이쪽에는 눈이 쌓이지가 않고 얼음이 결빙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비탈길과 구릉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 탓에 성북구 주민들은 겨울철이면 이동에 큰 애를 먹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입니다. 확 달라졌어요. 차량들이 너무 소통을 잘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기특하고 한 마음이 한참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현재 성북구에 설치된 도로 열선은 17개소로 총 길이는 5.5km입니다. 성북구는 열선에 대한 주민 반응이 좋은 만큼 확대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지난 4월 총선부터 만 18살도 선거권을 갖는 등 참정권 확대에 대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포구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상설의회 조성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이주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올해 상설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 조성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마포 1번가 연구단과 서울연구원이 공동 연구를 진행했고 최근 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구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를 분리해 설치할 예정으로 조례안 역시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의견이 바탕이 됐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그다음에 소외계층까지 다 이게 포함할 수 있도록 아이들 목소리, 학교 목소리, 선생님들 목소리,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목소리, 전문가들 목소리까지 다 담아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모의 의회 수준의 형식적인 모습에 그치지 않고 아동,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활성화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구의원들과의 매칭을 비롯해 정치 외교학과 학생들의 정책 보좌 역할 연계 등 체계적인 운영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때부터 이 정치가 올바르게 서야만이 우리나라도 제대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식물 의회가 아니고 무늬만 의회가 아니고 진짜로 스몰 우리 의회가 우리처럼 똑같이 굴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정책 제안과 예산 편성, 입법에 이르기까지 실질적 의회의 모습을 갖출 마포구 어린이 청소년 의회. 참정권 확대를 위한 지역의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률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따릉이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따릉이 대여 건수는 2,370만 5천 건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 역시 6만 5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서울시는 따릉이 이용률이 늘어난 배경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따릉이 이용 서비스에 가입한 서울 시민은 278만 명으로 시민 4명 가운데 1명은 따릉이 회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용산구는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의 첫 단계로 다음 달 3일까지 구민 참여단을 모집합니다. 활동 분야는 도시 공간 안전과 일 돌봄, 환경 건강 등 4가지로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와 생활 불편 사항을 발굴,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구민참여단은 임기 2년으로 참가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난해 여성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조례를 정비한 용산구는 오는 7월까지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추진합니다. 서울시가 임산부에게 최대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합니다. 서울시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보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판로 개척을 위해 지난해부터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가 대상이며 25일부터 에코 이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시작합니다. 월 최대 4번까지 구매가 가능하며 주문 금액 중 본인 부담금 20%를 결제하면 집까지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사우나와 학원, 최근 발병 사례를 보면 밀집한 곳에서 오래 머무른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비율도 여전히 절반 가까이 됩니다. 방역수칙 잘 지키는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